커말 2급 기출 변형 문제 5회 하겠습니다. 다음 중 RISC 설계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RISC는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2번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3번 프로그래밍이 간단하다. 이게 틀렸습니다. 프로그램은 복잡하다 라고 하시고, 그럼 프로그램이 간단한 것은 CISC 방식이에요. CISC는 우리가 쓰고 있는 PC용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3번이 정답이고, 4번 명령어의 종류가 적다. 그럼 반대로 CISC일 경우는 전력 소모가 많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해야 되고, 프로그래밍이 간단하다 라고 해야 되고, 명령어의 종류가 많다 이렇게 반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2번 보시면 다음 중 RISC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서버 역할을 담당하고, 서버란 자료를 제공해주는 컴퓨터 역할을 담당하고, 또한 고성능 그래픽 처리나 공학용 시뮬레이션은 모의 실험이라는데, 이것에 주로 사용되는 컴퓨터 1번이죠.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입니다. 그럼 1, 2, 3, 4번을 우리가 속도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가장 속도가 느린 것이 데스크탑 컴퓨터 2번입니다. PC 개인용 컴퓨터 말하고, 그 다음에 1번 워크스테이션, 그 다음에 3번 미니 컴퓨터, 그 다음에 4번 메인프레임. 이렇게 속도 분류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코볼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무처리용 언어입니다. 사무처리용 언어이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자바라는 것으로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고, 3번 스몰토크 이것도, 4번 C++ 이것도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4번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특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특성을 보시면 상속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캡슐화가 있고, 3번 객관성이 틀렸습니다. 객관성을 지우시고 추상화라고 바꿨어요. 추상화. 그리고 오버리딩. 이렇게 네 가지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특성은 1번 상속성, 2번 캡슐화, 3번 추상화, 4번 오버리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 5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산술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소를 무엇일까요? 연산의 결과를 기억한다, 누산시킨다. 그래서 누산기, 영어로 ACC랍니다. 1번 프로그램 카운터는 무엇이냐면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기는 덧셈에 사용되는 레지스터이고, 스택 포인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택은 메모리의 접근 방식인데, 메모리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을 먼저 가져간다. 그래서 아무튼 메모리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 6번을 보시면 연산장치의 특징을 서술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가산기, 누산기, 아까 나왔죠. 위에 연산의 결과를 저장하는 것이와 데이터 레지스터, 현재 처리하는 데이터가 있는 레지스터인데 이런 자료를 연산하여 결과를 누산기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산기고, 두 번째 보수기, 음수 표현 및 뺄셈을 위해 입력 데이터의 수를 보수로 변환하는 것이 보수기입니다. 3번 상태 레지스터란 연산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태 정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4번 인덱스 레지스터, 연산에 사용된 데이터를 기억한다. 이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은 데이터 레지스터를 말합니다. 데이터 레지스터를 말하는 것이고, 인덱스 레지스터가 하는 일은 주소 변경에 사용되는 레지스터를 말합니다. 주소 변경, 주소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레지스터입니다. 문제 7번을 보시면 다음 중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채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무엇이랄까요? 올라가셔서 1번 FTP란 파일을 보내고 받는 송수신에 관련된 통신 약속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2번 ASP도 아니고 XML, 이것은 인터넷 문서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IRC가 정답입니다. 인터넷상의 채팅, 대화, IRC. 문제 8번을 보시면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월드 와이드 웹, WWW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문서와 문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정보를 통일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종합 정보 서비스를 말합니다. 2번 텔넷은 분야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무엇이라 하냐면 이것은 텔넷이 아니라 유즈넷 서비스랍니다. 그럼 텔넷은 무엇이냐면 원격 접속을 말합니다. 원격 접속 서비스를 텔넷이라 해요. 2번 정답이고, 3번 아키, 익명 FTP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에 4번 핑이란 명령어는 원격 컴퓨터가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상적으로 네트워크에 작동하고 있는지 연결 가능한지 파악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문제 9번을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인터넷 용어는 무엇일까요? 인터넷상에서 특정 사이트로 동시에 많은 이용자들이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 분산시켜서 트래픽 몰려들어서 다운되는 것을 트래픽을 방지하는 기능, 이런 것을 바로 1번 미러 사이트랍니다. 피싱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유사한 사이트,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정보를 빼내는 것이죠.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이트, 홈페이지를 말하고, 유비쿼터스는 인터넷 모든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통신 체계, 세상을 유비쿼터스랍니다. 10번 다음 중 전자우편 프로토콜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SNMP, 이것은
네트워크의 정보를 네트워크 장비에 관련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로서 전자우편, 이메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1번이 정답. 2번 SMTP는 이메일을 보내는 전송 프로토콜, POP나 POP3는 이메일을 받는 수신 프로토콜. IMAP이라는 것은 뭔가 이메일의 헤더, 제목 부분 헤더만 읽고 필요할 때 나중에 본문을 읽는 이메일에 관련된 프로토콜입니다. 문제 11번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과도한 노출이나 폭력적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등급을 사용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내용을 제한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제한시키냐면 바로 2번 도구에 인터넷 옵션 들어가면 바로 내용이 있어요.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과다한 노출이나 폭력적 사이트에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는, 제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곳이 도구 인터넷 옵션 내용 탭에 있습니다. 12번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인터넷 옵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음 시작하는 인터넷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현재 페이지, 기본값, 새 탭 등이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밑으로 가셔서 2번 보안, 이 영역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및 제한된 사이트에 포함된 웹사이트를 제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위한 영역이다. 다음에 3번 개인정보란 압축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없는 타사의 쿠키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4번 연결, 기본 웹브라우저, 추가 기능관리, HTML 편집, 인터넷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것은 연결이 아니라 프로그램 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프로그램 탭에 있는 것입니다. 정답 4번이고 문제 13번 다음 중 하드디스크의 사용과 관계가 없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1번 재생률 리프레시 레이트라는 재생률은 메모리는 캐시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캐시 메모리, 즉 메모리에 관련된 것이지 하드디스크의 성능 뭐 이런 사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번의 정답이고 하드디스크의 사용은 용량이 크냐 작으냐, 전송률이 빠르냐 느리냐, 버퍼 메모리, 임시기억 장수죠. 이런 것이 크냐 작으냐, 이것이 바로 하드디스크의 사용입니다. 14번 보시면 다음 중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상 메모리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한다. 이것은 하드디스크 용량을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것 가상 메모리가 부족할 때 쓰이는 방식이에요. 메모리 부족할 때. 그래서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면 용량이 늘어나죠. 디스크 정리,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니까 용량이 늘어나죠. 4번 불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 7 기능을 삭제함으로써 하드디스크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5번 다음 중 정보통신을 위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선로에서 전송 신호를 증폭하거나 재생하고 전달하는 중계장치를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3번 리피터입니다. 1번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비입니다. 모뎀, 변복조기라 하죠. 변조복조기. 변조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 또는 복조는 그와 반대 이러한 모뎀을 말합니다. 라우터는 같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가장 빠른 최적 경로를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라우터 기능입니다. 16번 보시면 다음 중 보안의 위협 행위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1번 백도어라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몰래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말합니다. 비밀 통로로 몰래 들어가 보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번 DOS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이트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결국은 서비스를 못하게 마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번 암호화는 암호를 모르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보안의 위협 행위가 아니라 보안의 이로운 행위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스니핑도 바로 몰래 훔친다는 뜻이죠. 스니핑. 코를 킁킁거리면서 몰래 훔치는 행위니까 보안의 위협 행위입니다. 17번 다음 중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든 악성 코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악성 코드네요. 1번 웜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이죠. 두 번째 트로이 목마, 그 다음에 드로퍼,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입니다. 파이어월이라는 것은 방화벽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통로를 단일화시켜서 이 단일화된 통로만 차단함으로써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좋은 목적에 해당되죠. 문제 18번을 보시면 바이러스 예방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검사 수행할 필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반드시 바이러스를 검사한 후 실행해야 되며, 그리고 3번 공개 소프트웨어는 사용을 자제한다. 틀렸네요. 그죠? 공개 소프트웨어는 공개된 것이니까 이용한 것은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사용하면 좋은 일이죠. 3번의 정답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메일은 열지 않고 삭제합니다. 19번 다음 중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보를 픽셀 수에 따라 결정한다.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 픽셀 수, 화면을 말하죠. 해상도를 말합니다. 20번 모니터의 선명도가 가장 좋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무엇일까요? 2번 PDF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LCD, CRT 이런 것입니다. 문제 21번을 보시면 다음 중 데이터의 정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행 단위로 정렬이 됩니다. 2번 숨겨진 행이나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행과 열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하는 경우 기능을 제공하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영문 대문자가 우선순위로 정렬이 됩니다. 4번 사용자 지정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셀색 또는 글꼴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은 사용자 지정 기능에 없습니다. 셀색이나 글꼴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문제 22번을 보시면
하기 전에 문제 21번 엑셀 연습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21번 시트에 오시면 종류별로 쭉 나왔죠. 데이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가 100이고 골뱅이 있고 엑셀 있고 타임 왔고 이런 게 왔네요. 그죠? 이렇게 데이터가 왔을 경우 여기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쓸 때는 어떻게 될까 볼까요? 여기 먼저 100을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누르셔서 여기 오름차순 있죠. 그죠? 딱 누르니까 오름차순 누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가 먼저가 됐죠. 그죠? 숫자. 그 다음에 2번 특수문자. 그 다음에 영문 소문자.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 그 다음에 엑셀 한글. 그 다음에 이건 오류란 뜻이에요. 공백은 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내림차순을 선택하시고 요거 누르시면 되죠. 요거 누르시니까 이렇게 반대로 바뀌죠. 즉 오류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한글,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공백 요 순서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림차순의 순서 아니면 오름차순의 순서. 다시 해볼까요? 먼저 여기 오름차순 요 밑에 요거를 요거 D의 5셀을 클릭하시고 요 데이터에 기억 히읗 요거 오름차순을 누르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숫자, 오름차순 숫자, 특수문자, 영문 소문자, 영문 대문자, 그 다음에 엑셀 한글이죠. 그 다음에 오류.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내림차순은 그 반대니까 DE5셀을 클릭하고 요거 히읗에서 기억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류가 먼저, 그 다음에 한글,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숫자, 공백은 항상 나중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을 보시면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서 내림차순의 순서로 바로 올바른 것. 지금 내림차순이에요. 방금 보여드렸듯이 내림차순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바로 1번. 오류값이 먼저, 논리값, 한글,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빈셀은 항상 나중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숫자, 특수문자, 영문 소문자, 영문 대문자, 한글 논리값, 오류값, 빈셀. 2번은 오름차순을 말합니다. 오름차순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23번을 보시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요약하는 데 사용되는 대화형 테이블을 말합니다. 2번 보고서 필터 기능에서 필터 필드에서 하위 데이터 집합에 대한 정렬 및 필터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번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하위 수준 데이터의 확장 축소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셔서 사용하는 더하기 빼기의 단추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요거의 인쇄 여부를 설정 기능은 없습니다. 없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피벗 테이블은 행열 레이블 그 다음 보고서 필터 필드 값 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번 엑셀 예제가 들어와서 지금 이런 것을 위에 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런 표를 아래와 같이 이렇게 피벗 테이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행 레이블을 여기 누르셔서 모두를 해제하시고 요거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두를 체크하고 TV만 볼까요? 확인. 그럼 TV만 1, 4분기에 677개 2, 4분기는 523개 이렇게 복잡한 표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게 뭐냐?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두를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딱 됩니다. 또한 여기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여러 가지 조건도 있어요. 그죠? 조건도 있고 위에 보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도 가능합니다. 그럼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여기 품목 행 레이블에 품목이 있죠. 이쪽이 행 레이블에 해당되는 뜻이에요. 그리고 열 레이블에는 요거 값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이 안쪽 있죠. 이 안쪽에는 1, 4분기 합계, 그 다음에 2, 4분기 합계가 이렇게 넣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피벗 테이블입니다. 다음 문제 24번을 보시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이다. 설정할 수 없는 것은 1번 표 또는 범위 선택. 분석할 데이터를 워크시트 표나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분석할 데이터를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엑셀 파일, 텍스트 파일, 웹페이지 파일 등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맞습니다. 3번 새 워크시트란 같은 통합 문서 내의 새로운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고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4번이 요거 3번이 틀렸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 새로운 워크시트의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고, 근데 요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요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에 4번 기존 워크시트, 현재 사용 중인 워크시트의 원하는 위치에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엑셀 다시 가셔서 지금 여기서 범위를 지정할까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삽입에 가셔서 왼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있죠.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난 뜻이죠. 피벗 테이블 만들기.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표 또는 범위 선택 있죠. 그죠? 이것이 바로 1번에 해당되는 거죠. 분석할 데이터를 워크시트 표나 데이터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가 바로 외부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결 선택 누르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 쭉 나오죠. 그죠? 여기 연결 선택. 이것은 바로 분석할 데이터를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엑셀 파일, 텍스트 파일, 웹페이지 파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요 새 워크시트가 있죠. 새 워크시트. 요 새 워크시트는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 새로운 워크시트를 작성하고, 근데 시작 위치 새 워크시트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여기 딱 뜨게 되죠. 그죠? A의 3에 들어가는 거지 자동으로 들어가지 시작 위치를 설정해 주는 기능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이고, 4번 기존 워크시트. 이럴 때는 요거 시트 1번을 지우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시트 1에 만들어졌죠. 오른쪽 버튼 삭제 됐죠. 그 상태에 다시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여기서 위치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죠? 새 워크시트에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 예를 들어서 여기다 클릭해 놓으면 거기에 만들어지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25번 들어가서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에 관한 설명이다. 연결 대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하이퍼링크 삽입 시 바로 전자 우편 메일 지정할 수 있고, 2번 매크로 단추 및 그래픽 이게 틀렸습니다. 없습니다. 3번 새로운 문서 만들기 있고 현재 문서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지우시고 뭐라고 하냐면 기존 파일이나 웹페이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링크 삽입에는 1번 전자메일 주소, 2번 기존 파일나 웹페이지, 3번 새 문서 만들기, 4번 현재 문서 이런 것이 있어요. 26번 하이퍼링크 연결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셀이 있다, 2번 그림이 있다, 그 다음에 도형이 있지만은 바로 피벗 테이블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 27번 보시면 아래 시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첫 두 글자를 이용하여 출생연도를 계산하고자 한다. 이때 C3셀에 입력해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은 연도의 왼쪽에 두 개를 잘라서 연도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연도 두 자리를 잘라내야죠. 이렇게. 그러면 left 함수 해당 셀값 B3에 콤마 2 두 개를 잘라서 연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몇 년생입니까? 8월 생이죠. 중간이니까 미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B3 값에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고 그 다음에 요 1, 05 또 미드 함수 사용해야죠. 미드 함수 사용해서 B3 셀 값이 다섯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면 되죠. 그래서 왼쪽에서 두 개를 자르니까 02가 된 거고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세 번째 두 개니까 08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두 개를 자르니까 요거 05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2 빼기 08 빼기 05 이렇게 된 것을 연도로 이열 함수로 추출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앰퍼샌드로 다 플러스 됐죠? 이거를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문제 27번 시트로 오셔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쭉 보시면 여기서 잘 보시면 left 함수 B3에서 두 개 여기죠. 왼쪽에 두 개 잘라낸 뜻이에요. 요거 없이 이렇게 처리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미드 함수는 요거죠. 세 번째 두 개. 세 번째 두 개니까 요거죠. 08이 된다는 뜻이고 다음에 요거 미드 함수 다섯 번째 두 개. 요거죠. 다섯 번째 두 개. 요것이 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슬래시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 요 문자열과 문자열이죠. 요 문자열을 연결시키려면 요 앰퍼샌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각각 앰퍼샌드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밑에 여기다 클릭해 놓고 한번 해볼까요? 는 하시고 left 함수를 사용해 보세요. LE 더블 클릭하시고 요걸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두 개 이렇게 자릅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쳐보세요. 0이 나왔죠, 그죠? 다시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합시다.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표시하고 큰 따옴표 슬래시 큰 따옴표 엔터 이렇게 됐다는 뜻이죠. 다시 갖다 놓으시고 또 더블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앰퍼샌드하고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더블 클릭하시고 요 값을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른다는 뜻이에요. 엔터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다시 거기다 앰퍼샌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슬래시를 추가했습니다. 엔터 이렇게 됐다는 뜻이죠. 하나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다시 앰퍼샌드 표시하시고 미드 함수 쓰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요 값을 다섯 번째에서 두 개 콤마 2 그죠? 엔터 이렇게 02년 08월 5일을 전체를 앞에 무슨 함수 는 뒤에다 바로 이열 함수로 뒤집어 씌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열 함수 그리고 엔터 엔터 2000이면 뽑아내주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2번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 28번 보시면 다음 중 성별을 구하려고 한다. C2셀의 올바른 수식어는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이 아무튼 성별을 보게 되면 주민등록부 8번째 중에 하나가 1이나 3이면 남성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여자이다. 이런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만일 5가 들어가서 미드 함수 8번째 하나에서 1 큰 따옴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드 함수는 문자를 처리해 줌으로써 문자열 1과 비교하거나 같거나 또는 3과 같으면 남이고 나머지는 여자이다. 1 또는 3이니까 OR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28번의 시트로 옮겨주셔서 여기 볼까요? 이렇게 됐다는 뜻인데 옆에다 해봅시다. 여기 클릭하시고 DE셀을 클릭하시고 위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셔서 는 if i만 입력하면 메뉴에 더블 클릭하시고 둘 중에 하나 OR 조건이 들어가야죠. OR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미드 함수 MI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요가 BE셀 콤마 위치 8번째에서 하나를 잘라서 가로 닫고는 비교합니다. 큰 따옴표 1 콤마 요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조건 미드 똑같이 MID 더블 클릭하시고 똑같이 BE셀을 클릭하시고 똑같이 8번째 중에 하나 가로 닫고 비교해 줘야죠. 3 큰 따옴표에 닫고 닫아야지 OR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조건 중 하나가 만족하면 콤마 해주고 남이다. 큰 따옴표 반드시 콤마 아니면 여다. 큰 따옴표 닫고 오죠. 이렇게 해줘야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 자동 채워 핸들로 끌어내리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 뭐 노란색 채워주시고 그죠? 이렇게 하면 옆에랑 똑같죠. 다음에 문제 28번 했죠. 그 다음에 29번 가시면 다음 중 매크로 기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매크로 기록입니다. 1번. 매크로 이름은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이면 나머지 문자, 숫자,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번 틀렸어요. 공백은 사용할 수 없다. 2번 매크로 바로 읽기는 0에서 9 중에서 선택해야 사용한다. 이게 틀렸으면 0에서 9 숫자는 사용할 수 없고 영문 A에서부터 Z까지 대문자 A에서부터 Z까지 사용할 수 있지 숫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선택한 셀의 위치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를 기록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매크로 기록 중 개발도구 탭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버튼을 클릭하면 매크로 기록이 완료된다. 여기서 개발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서 기록을 클릭하면 기록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매크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된다. 30번 다음 중 매크로 실행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개발도구 코드에서 매크로 들어가는 것이죠. 2번 컨트롤 F8번 매크로 실행은 컨트롤 F8번이 아니라 컨트롤 지우시고 Alt키 F8번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 3번 그림에서 매크로를 작성한 후 해당 그림을 클릭합니다. 4번 해당 매크로의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31번 다음 중 부분학 기능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각 집단의 특성 값이 아닌 것은 부분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합계도 있고 평균도 있고 개수도 있지만은 중앙값이란 것은 없습니다.
31번에 3번입니다. 31번 시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문제 32번 봅시다. 부분함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이네요. 1번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표로 통합하여 표시해주는 기능이다. 이것은 데이터 통합 기능이에요. 1번은 데이터 통합 기능은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표로 통합해준다. 데이터 통합 기능. 2번 원본 데이터의 그룹 목록을 그룹으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별로 특정 계산을 수행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 이것이 부분합 기능입니다. 3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분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번은 피벗 테이블을 말합니다. 4번 수식에서 원하는 결과값을 알고 있지만 그 결과값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값을 모를 경우 사용하는 것이 뭘까요? 4번은 목표값 찾기 기능입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 2번 정답이고, 다음에 33번을 보시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위 $3 땡땡 $3이다 를 지정하여 워크시트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때 출력 결과로 옳은 것은 바로 요게 힌트입니다. $3 땡땡 $3, 즉 3번 행위, 2번의 정답이에요. 모든 페이지에 3번 행의 필드가 반복하여 인쇄되는 것입니다. 3번 행의 필드가 반복되는 것이 $3 $3이란 뜻이에요. 다음 34번 오셔서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페이지 용지 방향 설정, 용지 크기, 인쇄 품질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페이지입니다. 2번 여백, 인쇄 용지 상하 좌우 여백 및 머리글 바닥글의 여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번 머리글 바닥글, 페이지마다 고정적으로 표시되는 머리글 바닥글의 도구 모음을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4번 시트, 간단하게 인쇄는 눈금선이나 그림을 포함하여 신속히 출력할 때 사용한다. 이게 틀렸는데 바로 시트에서는 간단하게 인쇄를 설정하면 눈금선이나 그림을 포함하지 않고입니다. 그래서 빨리 출력할 때 하려니까, 그죠? 눈금선이나 그림을 포함하지 않고 신속히 출력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 35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엑셀 차트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원형 차트를 계산한 것으로 원형 차트는 하나의 계열을 가지는 데 비해 뭐뭐 차트는 다중 계열을 갖는다. 또한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도넛형 차트를 의미합니다. 다음 36번 가시면 다음 각 차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세로막대형 차트는 각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2번 꺾은 선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항목의 변화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3번 분산형은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이루어진 한 계열에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4번 방사형은 세 값의 집합을 비교할 때 사용하며 데이터 요소당 적어도 두 개의 값이 필요하다. 이것은 방사형을 의미하지 않고 거품형을 의미합니다. 거품형이 바로 세 개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며 데이터 요소당 적어도 두 개의 값이 필요한 것은 거품형이다. 방사형은 무엇이냐면 모든 계열의 값이
모든 계열의 값이 가운데서 뻗어나온다. 가운데서 뻗어나온 값축을 갖는다. 이렇게 모든 계열의 값이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값축을 갖는 차트를 말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을 보시면 RACT에서 수식의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MOD는 나누기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즉 A3은 는하고 MOD 함수, A3은 5죠. A6은 2죠. 5를 2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죠. 그 다음에 2번 모두는 중간값이에요. 3이 그러니까 최빈수 3이 2개죠. 그리고 7이 있고 5가 있고 3이 2개니까 가장 많은 빈도수는 결국 3이 되고 미디어는 중간값. 이거의 중간값은 바로 또 3이 됩니다. 4번 범위에서 세 번째 작은 값입니다. 이것도 3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데 보시면 27번에 37번 보시면 지금 여기죠. 1번 해볼까요? 클릭하시고 는하고 MO 누르시면 첫 번째 나와요.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요 FX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한다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A3을 클릭하시고 5를 그 다음에 A6 두 번째 칸은 A6을 찍으면 나머지 1이 나왔죠. 그죠? 1. 두 번째 또 M 누르시고 MODE 요거죠. 또 FX 누르시면 이와 같이 최빈 값을 구한다. 그죠? 최빈 값. 여기서 쭉 범위 지정하면 3이 떨어지죠. 그죠? 최빈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을 구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늘하시고 요번 ME 미디언값 중간값을 구하는 것이죠. 똑같이 범위 지정하시고 엔터 치면 중간값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늘하시고 스몰 SM 스몰값 범위 중에서 콤마 꼬치에서 세 번째 값이다. 3이 된다는 뜻이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문제 38번을 보시면 다음 중 RST를 이용하여 수식을 실행한 결과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sum if라는 것은 조건에 만족하는 if라는 조건, 즉 3 이상인 것이죠. 이 범위에서 A1서부터 A6까지 범위 중에서 3 이상인 것의 합계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3 이상이니까 3을 포함하죠. 3 더하기 그 다음 7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6까지만 되네요. 그죠? 7, 3, 7, 12, 5하고 3이니까 18 맞죠? 2번 썸이란 것은 합계를 구하는 것인데 여기와 요거의 범위입니다. 즉 이 뜻은 무엇이냐면 A1서부터 A6, A1서부터 A6 범위 여기죠. 그 다음에 A3, A3은 여기고 A4 여기까지죠. 교차되는 값 5밖에 없어요. 그죠? 결국은 A5는 다시 보시면 A1에서 A6 여기죠. 이 값이고 그 다음에 A3에서 A4, A3에서 A4 요거죠. 요 교차되는 거죠. 8이 돼야 되나요? 교차되는 거니까. 왜냐면 요 띄워져 있죠. 공배. 이게 바로 두 범위에서 교차되는 곳의 썸 합계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2번 틀렸습니다.
3번은 각각의 썸이고 A1 값, A4 값, A6 값 3개의 값을 더하니까 8이 되고 4번은 sum if s는 무엇이냐면 요 범위 여기는 계산될 것, 요 범위에서 7 이상인 것, 즉 전체 범위에서 7 이상은 7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것을 합계내는 거니까 정답은 7번이 맞네요. 38번 예제가 있나요? 38번 똑같죠? 38번에 1번 해볼까요? 이거 지우고 옆에다 다시 1번 sum if 두 번째가 있죠. 그 다음에 범위 이렇게 콤마 3 이상인 거 큰 따옴표하고 는하고 3 큰 따옴표 닫고 범위에 3 이상인 것의 합계 18 나왔죠. 2번에 sum 합계를 구하는데 범위는 A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한 칸 스페이스바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A3서부터 A4 여기까지 두 범위 엔터 바로 교차되는 거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나오죠. 교차되는 것이 5와 3이니까 8. 그 다음에 는 sum 하시고 각각이죠. A1 찍고 콤마 해주시고 그 다음에 A4 콤마 해주시고 그 다음에 AU 여기까지 각각 값 더하니까 8이 됐죠. 그 다음에 sum if s 됐죠. 그 다음에 요 fx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sum range는 계산될 범위입니다. 계산될 범위 A에서부터 A1에서부터 A6 두 번째는 세 번째 조건이 들어갈 범위입니다. 똑같은 범위를 정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은 큰 따옴표하고 7 이상. 이렇게 됐죠. 결국은 요 범위에서 7 이상인 조건에 만족하는 것. 즉 전체에서 7 이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더하는 거니까 결과값 7이 됐다는 뜻이죠. 문제 39번을 보시면 아래 그림에서 기록초가 있어요. 필드를 이용하여 순위를 계산하였다. 다음 중 C2셀의 수식으로 올바른 것은? 지금 보니까 기록을 보시면 기록 12일 때 3이고 15일 때 4이고 11일 때 1이고 11일 때 2등이네요. 그죠? 기록이니까 숫자가 작아야 1등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작아야 1등이 된다. 순위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순위를 구할 값 다 맞죠. 그 다음에 순위가 있는 범위를 지정하시고 B2서부터 B5까지 그 다음에 1을 써줘야 됩니다. 왜? 1을 써주라는 것은 큰 값을 꼴찌로 하고 작은 값을 1등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오름차순이에요. 반면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에 좀 뭘까요? 내림차순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뭘까요? 큰 값이 1등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긴 기록이니까 작은 값이 1등으로 만들어 줘야 되므로 뒤에 1을 써줘야 되지 0을 써주면 안 되죠. 그래서 38번 시트로 오시면 39번 요거죠. 순위 수식 입력표 클릭하시고 RANK EQ 써도 똑같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순위를 구할값 B2셀 콤마 그거의 범위 F4번 눌러주셔야죠. 절대 참조 움직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요걸 내줘야 돼요. 오름차순 엔터 됐죠. 큰 값이 1등으로 만들어 줘야죠. 그죠? 아니죠. 지금 1이 빠졌네요. 다시 여기다 뒤에 값 1 엔터 다시 끌어내리시면 되죠.
다음 문제 40번을 보시면 아래 워크시트에서 수량 또는 상품 코드 별 단가를 이용하여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다음 중 DE셀 여기 금액 있죠. 여기에 사용된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VLOOKUP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은 틀리죠. 그리고 첫 번째 B2 찾을 값 코드 그죠? B2 값. 그 다음에 코드 그 해당 값을 참조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죠. B8서부터 C10, B8서부터 C10, B8서부터 C10. 그 다음에 상품 코드는 1번열, 단가는 2번열이죠. 2번열이고 정확한 일치는 0. 정답은 1번이 되죠.